자,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표준이란 이제 보면 목적과의 부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충족돼야 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이다. 이렇게 ISO, IEC 가이드 2에서 서비스 표준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이기 때문에 서비스 표준의 요구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비스 표준의 구성 요소는 머릿말 개요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서비스 수행의 기본사항, 기본 사업 체제, 사전 서비스, 서비스 수행, 서비스 프로세스, 인적 자원 관리, 시설 관리, 환경 관리, 안전, 감염, 위생 관리, 품질 관리, 불만 처리 및 피해 보상, 고객의 손해 및 고객 만족도 평가. 이게 바로 이제 서비스 표준의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KS는 이러한 서비스 표준 요구 사항을 4에서 11까지 이 내용이 반드시 규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 참고문헌, 해설 순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서비스 표준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서비스 산업에 관련되는 프로세스와 기반 구조,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절차, 그리고 서비스 그 절차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구조, 시설들, 뭐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기반 구조라고 하죠. 이런 것들 정하고 구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질적인 수준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일련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표준은 서비스 표준 요구사항, 프로세스 기반 구조 통합 프레임에 맞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KS0001에는 이 프로세스 기반 구조 통합 프레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COSD 기관, 즉 표준개발협력기관인 서비스 표준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러한 통합 프레임을 2023년에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작성되고 있는 어떤 서비스 케이스 표준이나 또 서비스 단체 표준 같은 경우에 이 통합 프레임에 맞게 작성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KS0001, 즉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은 주로 제품 표준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서비스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작성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자, KS 제정 과정에서 서비스 표준 요구사항은 서비스 제공 프로세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 구조로 구분하여 규정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2023년 서비스 표준 COSD 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은 프로세스와 기반 구조의 서비스 통합 프레임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 프레임 맞게 KS나 단체 표준, 서비스 표준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 산업표준심의회나 그 다음에 단체표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 통합 프레임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를 심의를 하고 있죠. 이 통합 프레임 지침은 KSA ISO IEC 가이드 76 서비스 표준 개발 소비 조치 시 공고 사항이라는 국제 표준이죠. 국가 표준의 핵심 고객 원칙, 그다음에 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주저 영역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 76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우리가 표준을 열람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표준 통합 프레임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요소 배열 순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서비스 표준의 이제 요구사항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표준 요구사항이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서비스 표준 구성 요소의 4에서부터 11까지, 즉 서비스 수행의 기본 사항에서부터 고객의 소리 및 고객 만족 평가까지를 우리는 이제 서비스 수행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면 4.1과 4.2 기본 사업 체제 사전 서비스, 서비스 수행 기본 사항의 첫 번째는 기본 사업 체제 사전 서비스. 요거는 이제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 시스템과 그다음에 사전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규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는 서비스 수행은 본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시면 되겠어요. 본 서비스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서비스 프로세스, 즉 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 단계, 순서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에 6 시설 관리, 환경 관리, 안전, 감염, 위생 관리, 품질 관리. 자, 이거는 본 서비스, 즉 5 서비스 수행, 본 서비스 지원 유지 및 관리 이 내용을 규정해라. 그렇죠? 바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는. 이것들이 과거에는 기반 구조로 별도로 띄어서 우리가 규정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합친 거죠. 6부터 8까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기반 구조라고 하는 표준에 따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규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10, 11 요거는 사후 서비스. 서비스 수행 과정 중에 어떤 불만 처리라든가 그 이후에 또 어떤 불만이 생겨 또 피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고객의 소리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평가할 것인가, 이런 사후 서비스 내용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서비스 표준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서비스 수행의 기본사항 5. 서비스 수행,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 감염, 위생관리, 품질관리, 불만 처리 및 피해 보상, 고객의 소리 및 고객 만족도 평가. 이 내용은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안전, 감염, 위생관리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 서비스만 규정하시면 되고 해당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쭉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4절 서비스 수행의 기본사항, 기본 사업 체제와 사전 서비스는 본 서비스인 5절 서비스 수행 프로세스와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에는 상담, 계약, 홍보, 광고, 시설 등이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5절 서비스 수행은 서비스 프로세스와 인적 자원을 본 서비스를 말한다. 그렇죠. 본 서비스. 서비스는 사전 서비스, 본 서비스, 사후 서비스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자 이런 것들은 6절 뭡니까? 시설관리 우리가 이제 1, 2, 3, 4 이런 것들 절이라고 해요. 6절 시설관리, 7절 환경관리, 8절 안전, 감염, 위생관리, 9절 품질관리는 본 서비스는 5절의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기능이다. 이런 얘기 기반 구조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기반 구조,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절 불만 처리 피해 보상, 11절 고객의 소리 및 고객 만족도 평가는 사후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고객 불만 처리 피해 보상, 재발 방지, 고객 관리 등이다. 6절에서 9절은 사전 서비스 해당이 되지만 본 서비스인 5절 서비스 수행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 서비스 표준 구성 요소별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표준의 핵심은 서비스 수행의 기본 사항, 그다음에 서비스 수행, 시설 관리, 환경 관리, 안전 관리, 품질 관리, 불만 처리 및 피해 보상, 고객의 소리, 만족도 평가.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요구사항은 서비스 표준 구성 요소별로 KS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 서비스 표준 프로세서 기반 구조 통합 프레임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자, 다음에서 이제 1에서 6까지, 1에서 9까지죠. 서비스 표준 요겁니다. 그래서 1에서 요 내용들은 이제 이런 이게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별로 작성 방법과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준은 이제 KSDT라고 하는 이 표준 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KS 드래프트 템플릿이에요. 이니셜인데 이거는 이제 표준 작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S나 단체 표준을 작성할 때 KSDT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KSDT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DT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워드를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금방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국가기술표준이 개발한 한국표준협회 국가기술표준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워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아신다면은 KSDT는 금방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구성 요소별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이제 표준에는 이렇게 머릿말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 머릿말은 각 표준마다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표준, KS 표준, 단체 표준 작성할 때 머릿말을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런데 머릿말은 굉장히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형화된 정형문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형문은 KS 0001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여기에 슬라이드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작성이 됩니다. 하나는 머릿말의 발행, 머릿말에는 발행, 이 표준에, 해당 표준의 발행 정보와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 두 가지 내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에는 어떤 요구사항, 공고사항, 그림, 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준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 말미, 동사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걸 공고사항이래요. 근데 이런 말들은 머릿말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림이나 표를 머릿말에 포함해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머릿말에는 발행 정보,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게 정형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표준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인 때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 표준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ISO, IEC 등에서 제정한 표준을 참고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해당 표준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ISO, IEC 등의 저작권 보유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야 된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의 특허 출원, 실용 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후에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의를 환기한다. 관계 행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표준심의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에 출원, 실용 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후에 실현 등록원에 따라 관계되는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표준에는 표준 내용에는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러한 저작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표준을 만든 산업표준 심의나 관계기관의 장은 이런 그 특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정형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머릿말에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KS를 제정할 때 머릿말은 여기 슬라이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발행 정보죠. 그 다음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냐면
이게 뭡니까?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 이게 정형문이에요. 그러니까 KS에 제정할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인용하시면 된다. 정형문 형태로. 어렵지 않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발행 정보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심의를 거쳐 개정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에 따라 KSB 무슨 개정하여 이 표준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형문이에요. 정형문. 요거는 0001에 이 머릿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속서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발췌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이제 단체 표준 제정의 경우 머릿말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발행 정보입니다. 단체 표준 발행 정보고 뒤에 나와 까맣게 되어 있는 이 정형문이 뭐라고 그랬죠? 저작권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것이다. 단체 표준은 이렇게 이 표준은 이제 무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단체, 또 어떤 단체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협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안을 갖추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따라 무슨 단체가 신체 표준적 심의를 거쳐 제정한 단체 표준이다. 이게 바로 이제 발행 정보에 대한 정형문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XX로 되어 있는 것은 기관명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표준 개정의 경우에 머릿말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것도 이렇게 단체명 이 표준이 개정이 되어 이 표준으로 바뀌었다. 이런 정형문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 없다. 작성하실 때 정형문, 발행 정보와 저작권에 대한 정형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느 단체가 이제 작성한 한국치유협회라는 곳에서 작성한 머릿말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은 한국치유협회에서 원안을 갖추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촉진 운영에 따라 한국치유협회 단체표준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제정한 단체표준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발행 정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작권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관계 단체 한국치유협회 장과 단체표준심사위원은 이런 성질적 특허 이런 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요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개요는 그래서 머릿말과 개요 두 번째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표준의 작성 개시 사유에 대한 정보, 동평을 제공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개요에는 왜 이 표준을 작성했는가에 대한 그 사유, 왜 이 표준을 제정했는가에 대한 사유, 그리고 이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계략적인 기술적인 내용, 규정 내용 이런 내용들을 기술 규정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요에는 정해진 정형문이 있습니다. 정형문, 그다음에 표준의 제정 목적, 그다음에 이 표준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표준의 계략적인 전체적인 규정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왜 이렇게 작성하도록 요구할까요? 딱 개요를 보면 이 표준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구나. 개요를 보면 우리는 전체적인 표준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표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계략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개요에 표준의 제정 목적, 표준의 사용자, 표준의 계략적 규정 내용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요도에 보면 이렇게 정형문과 정형문이 있습니다. 정형문. 요거는 이제 KS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 부속서에 개요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KS 00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 밑에 있는 게 뭡니까? 표준의 제정 목적, 표준의 사용자, 표준의 계략적인 규정 내용을 규정한 사례가 되겠죠.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표준은 한국치유협회가 제정한 해양치유수협에 대한 단체 표준이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가면은 이제 표준에 대한 어떤 이 해양 치유 서비스에 대한 어떤 현상,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표준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규정 내용, 그러니까 서비스 표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서비스 표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이렇게 규정해 주시면 되겠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적용 범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표준의 적용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정형화된 하나의 정형문 형태로 규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 예를 들면 주차장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적용 범위의 어떤 문장 표현 형태는 여기 나와 있죠. 뭐뭐에 대하여 규정한다, 규정한다, 규정한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대부분 그래서 적용 범위니까 작성할 때 적용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문장 말미 표현을 하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적용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문장 말미 표현을 적용한다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어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이걸 보시게 되면 적용 범위 작성한 사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표준은 해수, 모두, 해양환경, 해양기후 등의 해양치유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해양치유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아니라 규정한다. 그리고 이 표준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 범위에 명확하게 한계를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까? 이거는 의료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표준의 어떤 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힐링 개념의 해양 치유 서비스에 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는 적용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그러니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이렇게 규정 작성한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용 표준 작성 방법입니다. 인용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당 서비스 표준이 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해서 인용하는 한국 산업 표준이나 국제 표준 이에 준하는 규범 문서를 우리는 인용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용 표준은 반드시 KS나 ISO, IE에서 발행한 표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NC나 영국의 BS나 일본의 GIS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인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용할 때도 KS나 ISO, IEC에서 발행한 문서만 또는 우리 국가의 이 나라 표준지에 등록된 SBS 표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용 표준으로 인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용 표준을 작성하실 때에도 이것도 정형문이에요, 정형문. 그래서 정형문이 뭐냐? 자, 보십시오. 다음에 인용 표준은 전체 또는 표준, 인용된 표준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표준이 이 표준이죠.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인용된 표준의 발행 연도가 표기된 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는 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딱 달아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용 표준이 2025년이라고 2013년도에 만든 표준이에요. 2013년도 발행연도가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그 이후에 뭐 2015, 2020년, 2025년 표준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 발행된 판만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발행연도가 표기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는 최신 버전의 표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인용 표준의 정형문이다. 그래서 이 정형문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정형문 밑에 이제 인용된 표준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걸 우리는 표준 목록이라고 그래요. 표준 목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SA, ISO, 예를 들면 IEC 가이드 76, 서비스 표준 개발, 소비자 이슈 조치 시 공고사항 이렇게 인용된 표준을 쭉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용 표준의 목록의 작성 순서는 제일 먼저 국가 표준을 주시고 목록의 순서가 그 다음에 국제 표준, 그 다음에 가이드, 단체 표준 이렇게 하도록 케이스 00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순서를
지키셔야 되겠죠. 자, 인용표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인용표준을 이제 작성하는 순서, 여기 보면 인용표준, 이 인용표준하고 그 다음에 정형문이 들어가죠. 정형문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그대로. 근데 그러면 인용표준이 이제 우리는 이 표준에 인용표준이 없다. 그런 경우는 이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이 밑에다가 뭐라고요? 해당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형문을 작성하시고 해당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두 개의 표준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질경영성 문서 지침, 그 다음에 서비스 표준 개발, 소비자 조치식 공고사항, 이 표준을 인용해서 이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인용 표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겠죠. 어느 부분을 반드시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 목록에, 그러니까 본문에 어떤 해당 표준의 본문에 어떤 뭐뭐에 따른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이제 우리는 인용한다 그래요. 그럴 때 그 표준들은 이렇게 인용 표준, 요 정형문 밑에 목록 순서대로 인용된 순서대로 목록을 이렇게 표준 번호와 표준명, 표준 번호와 표준명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용어와 정의입니다. 용어와 정의도 이렇게 보면 이 정형문을 쓰시면 돼요. 인용하시면 돼요. 자, 정형문이 뭐냐?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해 다음에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형문이에요. 정형문.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이제 내용, 서비스 표준이 뭐냐 이럴 때, 자, 그다음에 3이니까 3.1, 3은 절이라고 그러고 3.1은 기본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줄을 바꿔서 서비스 표준, 그리고 서비스 표준의 영어 표기, 영어 소문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출처가 있다면 그 밑에 꺽쇠 가로를 통해서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명기를 해서 이렇게 작성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 작성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이렇게 3단 구조로 작성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3단 구조. 3단 구조라고 하는 것은 3.1 기본항, 그리고 줄을 바꿔서 용어, 그다음 또 다시 줄을 바꿔서 정의,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3단 구조다 그래요. 잘 지키셔야 돼요. 3.1하고 바로 서비스 표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하고 줄을 바꾸고 서비스 표준. 서비스 표준 옆에 가로 열고 서비스 표준에 대한 영어 네임, 영어 명칭,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출처, 이런 순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용어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용어 정의하고 이 정형을 쓰시고 땡땡하고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이제 사례를 볼까요?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돼 있죠. 3.1 해양 치유, 그렇죠? 지금 3단 구조로 지금 다 용어 작성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3.1 기본항,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어, 3.2, 그 다음에 해양 치유 자원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해양 치유 자원에 대한 정의, 또 비고가 있죠. 그 다음에 3.3, 다 이런 3단 구조로 용어와 정의는 작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여섯 번째, 서비스 표준 요구사항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표준 요구사항은 이제 여기서 보면 구성요소에 4, 서비스 수행의 기본 사항부터 11, 고객 소위 및 고객 만족도 평가까지를 말하는데, 자, 요거는 먼저 이제 4, 서비스 수행 기본 사항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의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거예요. 기본 사업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하고 어떤 일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재료, 그렇죠? 제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게 기본 사업 체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포엠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포엠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 사업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 포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Man, Machine, Material, Method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그 서비스 종사자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어떤 물품, 재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 방법, 매뉴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게 기본 사업 체제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을 규정하는 게 기본 사업 체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 사업 체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느냐? 한번 여기 볼까요? 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이런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확보된 인원들에게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자원, 장비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경영 책임자는 제공해야 된다는 요구사항. 그리고 이 표준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구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 서비스 제공할 때 우리 해당 사업체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웃소싱도 한단 말이에요. 다 협업관계, 협력업체와의 협업관계를 통해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력업체 시스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요구사항.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내 표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행해야 되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다른 기타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게 4.1이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4.1에는 여기서 보시면 4.1.1에서 4.1.5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이렇게 예시를 든 거예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포엠에 대한 거, 기본 사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는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은 4.11부터 4.15까지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존에 우리 이나라 표준 인증에 올라와 있는 KS 표준, 단체 표준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답은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제정된 서비스 표준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니까 이게 정답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엠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당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맨 머신 머틀 메소드 이 포엠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그러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게 기본 사업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성한 실제 사례가 되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기본 사업 체제가 있고 인적 자원 확보와 책임과 권한 부여. 그래서 여기서 이 서비스 표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만 읽어보요. 인적 자원 확보 유지 및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라. 그 밑에 보면 조직은 그러니까 조직이 뭡니까? 이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해양치유 서비스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분야별 전문 지식과 수행력을 갖춘 해양치유 종사자를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유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문장 말미 표현이죠. 동사 표현이죠. 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직은 해양치유 종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기능별, 부문별, 부서별, 업무 분장표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부여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이해됨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도 다 요구사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확보해라. 그다음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 각 기능별로 업무 분장을 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자원, 장비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제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시설과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해양치유 자원과 해양치유 시설에 관련된 유틸리티,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장비, 부품의 공급, 고객 이동을 위한 운송수단, 정보통신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된다. 서비스 조직이 이런 내용들을 규정한 거. 그럼 요구사항 결정 기준서. 조직은 해양치유 서비스와 관련된 적용되는 모든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과 규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치유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이래서 안 되겠죠.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해양치유 자원과
프로그램의 결정, 제공, 유지해라. 그러니까 해양 치유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어떤 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법규에 벗어나지 않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하면 된다. 그리고 협력업체 시스템 구축은 이렇게 해라. 협력업체는 선정할 때는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정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 사업체제에 대한 작성 방법과 작성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작성할 때, 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사례를 제시했듯이, 이러한 내용 정도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내용 컨텐츠는 최적화하면 되겠죠. 틀을 갖추는 것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내표준 규정 내용.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항상 어떤 기준, 표준을 말하는 거죠. 기준, 매뉴얼, 절차,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내 표준을 작성할 때는 품질 경영성 문서 지침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이행해야 될 사내 표준은 A에서부터 F까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내 표준을 작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4.1 기본 사업 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은 사전 서비스입니다. 사전 서비스. 사전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4.2 사전 서비스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를 규정할 수 있어요. 해당 서비스의 광고와 홍보하는 조건,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걸 이제 서비스 정보 제공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동차 판매 사원들이 보면 그 자동차 카탈로그에 보면 그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차종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카탈로그를 제시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고객의 정보보호, 개인정보,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되겠죠. 이런 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광고 홍보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고와 홍보 조건은 이러한 조건으로 해라. 여기에 이제 사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한번 실제 이제 작성한 사례가 되겠죠. 서비스 광고와 홍보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서비스는 아까도 우리가 적용 범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런 내용의 광고와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광고나 홍보는 가능하다. 가능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규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해양 치유 시설의 안내와 활용 정보. 그렇잖아요. 딱 어떤 시설에 갔을 때 수영장은 어디에 있고 머드 실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 식당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정보, 제공되는 자원의 효능, 이런 것들이죠. 서비스 이용 시간,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 정보 제공에 규정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용 고객의 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는 아래 정보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사례를. 그 다음에 이제 본 서비스인 서비스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제공하는 요것은요, 서비스 수행의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별 활동사항입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을 단계별로 규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활동사항 1, 2, 3 이런 순서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는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서비스 청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서비스 종료가 나갈 때까지 전 과정, 그게 단계별로 그린 어떤 그림이 이제 서비스 청사진인데, 서비스 청사진을 뭡니까? 그 활동사항으로 보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활동사항으로, 요구사항으로 규정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해양지휘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서비스 프로세스를 보면, 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상담, 예약, 등록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고객의 입소와 서비스를 제공 안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활동사항이 되겠죠. 활동사항 1, 2, 요거는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3, 사전 모니터링 해라. 그 다음에 4, 서비스 제공해라. 5, 사후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해라. 이게 이제 활동사항이죠. 활동 순서별로 이렇게 요구사항들을 쭉 규정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 종료와 퇴소 안내해라.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고객 불만 피해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활동사항들, 이렇게 총 7개 활동사항, 일반 사항을 뺀 7개 활동사항별로 요구사항들을 쭉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규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행의 이제 5점이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자, 주로 이제 인적 자원의 근무 태도, 인적 자원이 갖춰야 될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제정된 이 KS 서비스 표준이나 단체 표준들을 보면 주로 인적 자원 관리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인적 자원의 근무 태도, 인적 자원은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 요구사항이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은 이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필요하다면 해당 자격,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종사자,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고 실시해라. 교육 훈련 이런 내용을 해라. 그 다음에 교육만 할 게 아니라 평가도 해라.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제 규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 육시설 관리에서부터 이제 국까지 환경 관리, 안전 관리, 품질 관리는 요거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거죠. 기반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반 구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로, 자, 이미 아까 우리 이제 그 기본 사업 체제에서 갖춘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시설 장비 자원에 대한 관리 대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게 시설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시설 관리는 시설 및 장비 점검 및 보수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설과 장비에 대한 관리 대장 이력 카드를 관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력 카드들은 주로 A에서부터 G까지 뭐 시설 자원 장비명, 그 다음에 어떤 수리 이력 등 이런 것들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관리를 해라. 이런 것들, 이런 요구사항을 시설 관리에 규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환경 관리입니다. 환경 관리. 자, 환경 관리는 주로 3정 OS, 그 다음에 폐기물과 유해물질 관리.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종 OS 활동, 환경관리 3종 OS 활동, 그 다음에 폐기물과 유해물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3종 OS, 3종이 뭡니까? 정품, 정량, 정의치, 그 다음에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자, 이런 활동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추진해야 된다. 해당되는 경우에 소음, 진동, 미세먼지,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해당되는 서비스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하는데 고객들의 어떤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직접 노출이 된다. 이럴 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해야 된다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유해물질 관리는 이렇게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이 폐기물, 유해물질 관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은 그 해당 조직이 업무 기준으로 정할 문제이지 이 표준에서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감염, 위생관리입니다. 요즘에 크게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안전관리, 위생관리, 감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비스 표준에서도 이런 내용들, 안전관리, 감염관리, 위생관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규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합한 다음에 이렇게 안전관리, 위생관리, 감염관리 이렇게 기본항 나누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위생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이렇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규정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관리는 통상적으로 품질 방침을 수립해라. 그리고 이 서비스 제공 조직 종사자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이 해당 표준에서 우리가 정한 사내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라. 준수 평가를 해라. 그 다음에 자율 점검을 해라.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경영 검토를 해라.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품질 개선은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품질 관리가 되겠죠. 상당히 좀 이게 이제 좀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로 품질 관리에는 주로 9.1에서 9.6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규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이런 내용 포함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중에서 대부분 지금 기존에 우리 KS나 단체 표준이 주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건 작성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방침 및 수립 및 의사소통, 품질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은 A에서부터 J까지 이러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사항들. 그래서 법률에서 또 요구사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준수평가입니다. 조직은 고객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될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이 충족하는 해양 질서를 일관성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계획된 주기로 그러니까 법률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에 발생한 뭐 폐수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조치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라는 걸 평가판 만들어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규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율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내부 심사가 되겠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주기로 실시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을 보면 굉장히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있지만 조직은 굉장히 어렵죠. 자율 점검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기록도 남겨야 되고 사례표도 만들어야 되고 품질 반증도 만들어야 되고 업무 분석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조직은 이 표준에 따라서 이행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이제 심의위원들은 이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너무 요구사항이 심플하다. 그 표준의 내용의 깊이와 정도는 그 조직, 단체, 그 이해관계자들이 결정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실제 지금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보면 이거는 표준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면 이 내용을 준수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를 아실 거예요. 경영검토도 해야 되고 자율점검도 해야 되고 경영검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규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품질 개선. 그래서 품질 개선은 이러한 단계로 해라. 이거는 이제 그 QC 스토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전국 품질 분주 경쟁대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절차. 이걸 이제 QC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QC 스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실제로 하려면은요, QC 기법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품질 관련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당 서비스 표준이나 단체 표준에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주는 거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규정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만 처리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불만 처리와 피해 보상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을 규정하시면 되겠죠. 자, 고객 불만 접수, 접수한 다음에 처리하고 만약에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고객 불만이 접수가 되면 고객 불만 처리 등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불만 기록에는 A에서부터 E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 불만 처리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처리 절차를 쭉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피해 보상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사례를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대충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방향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의 마지막 11, 고객의 소리 및 고객 만족도 평가. 여기에는 주로 고객 소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족도 평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규정해 하면 됩니다. 사례를 볼까요? 사례를 보면 이제 고객의 소리, 만족도 평가. 그 다음에 일반상 고객의 소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평가는 고객 만족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A에서부터 E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요구사항. 그리고 만족도 평가할 때는 평가 항목은 A에서부터 E까지 이런 내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만족도 평가,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설문 구성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분석은 만족도 결과 분석 및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부속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부속서에는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에서 이제 규정해야 될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별도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어떤 표준 활용 측면에서 좋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부속서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이 부속서에는 규정 부속서와 참고 부속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속서 명칭은 이렇게 이제 부속서 A, B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속서 A하고 또 줄을 바꿔서 규정 부속성의 경우는 가로 열고 규정, 참고 부속성의 경우는 참고, 그리고 부속서의 제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 부속서에는 반드시 표준 이용자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는 말 그대로 참고예요. 그러니까 표준 사용자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그냥 업무하는데 그냥 참고만 해. 이거는 참고만 해. 이럴 때 참고 부속서 형태로 우리가 부속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이렇게 규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정 안전관리 점검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 부속서는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규정 부속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규정 부속서에 이렇게
이제 우리 절 번호는 보통 A니까 A.1, A.2 이런 형태로 절 번호를 부여한다. 그다음에 표도 A.1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참고인 경우에도 이렇게 참고라고 해주고 B.1, B.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참고 부속서는 선택적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포함되지만 표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고만 해라. 이런 경우에는 참고 부속서로 형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해양 지수 서비스 같은 참고로 되어 있죠. 서비스 윤리 강령. 어떤 이제 조직이 서비스 윤리 강령을 정해라 그럴 때 사례가 없으니까 잘 벤치마킹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표준에서 이렇게 참고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윤리 강령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정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하나의 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정해야 된다. 야, 서비스 윤리 강령은 우리 조직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참고가 아니라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건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해당 조직이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이렇게 부속서, 참고 부속서 형태로 작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참고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참고문헌 작성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표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인용 표준도 참고 문헌이 되겠죠. 그럼 뭐는 인용 표준이고 뭐는 참고 문헌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용 표준은 말 그대로 표준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반드시 뭔가에 따른다라고 하는 표준 본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인용 표준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따르지 않고 우리가 표준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뭐 교육훈련 지침 중에 일부 몇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 표준에 하지 않고 이렇게 참고 문헌에다가 배치시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꺽쇠 가로로 1, 2, 3, 4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참고 문서를 쭉 나열합니다. 이걸 이제 참고 문헌 목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이 인용 표준에서 인용 표준 목록은 이렇게 넘버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고문은 1부터 7까지 쫙 있죠. 이렇게 작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설서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서에는 반드시 해설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KS 서비스 표준이나 단체 표준에서. 그래서 서비스 이 표준의 해설서에 포함해야 될 사항은 재정 또는 개정의 취지, 재정 또는 개정의 경위, 주요 개정 내용, 심의 중에 특히 문제가 된 사항, 특허권 등에 상한 적용 범위, 각 그 규정 요소가 어떤 요구 사항이죠. 규정 요소의 항목의 내용, 특히 종류 등급 근거, 이런 것들, 현안 사항, 개수 사항 이런 내용들을 해당이 되는 경우에 포함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단체 표준인데 재정 취지는 쭉 이렇게 적어주시면 규정 되겠고, 그다음에 재정 경위 쭉 이렇게 연도와 월별로 어떻게 했다 경위를 이렇게 좀 규정해 주시면 되고, 규정 요소의 주요 내용, 적용 범위는 아까 표준의 그 적용 범위를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시면 되고요. 주요 규정 내용에 이제 관련 근거, 서비스 수행의 기본사항은 서비스 KS 구성 요소를 고려해서 규정했다. 서비스 수행은 뭐 9001 뭐 이런 내용 어떤 표준들을 고려해서 규정했다. 이런 근거들을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심의 중에 특히 문제가 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해설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서비스 표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이 사례는 실제 사례이고 상당히 지금 기존에 우리 K 등록된 이 나라 표준이 이제 등록된 단체 표준이나 서비스 KS 표준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최적화해서 실제 제가 이제 그 치의협회 그 표준안을 자문하고 했던 내용을 사례로 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이제 실제 단체 표준으로 이제 등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표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등록이 되면 표준 원본 이 지금 현재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러한 틀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 표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